저희가 지금 그 변호사님으로 소개했는데 네. 변호사님으로만 소개하기에는 너무 뭐가 많네요. 지금 소개한 것 좀 자격증이 30개. 그러니까요. 일단 무엇이 있는 것? 대표적으로는 네. 이제 변호사, 그리고 네. 공인회계사, 네. 그리고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그리고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그리고 국제공인투자분석사 등등 이제 많이 금융 관련된 자격증도 많이 땄습니다. 그렇게 30개요. 네.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어느 기간 얼마 동안 그럼 따신 거예요? 거의 한 10년 정도가 걸린 것 같긴 해요. 다 토탈 합쳐서. 네. 그 하나 따려고 한 4, 네. 5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아, 그런 경우가 있죠. 네. 특히 뭐 근데-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4년 정도 잡고서 하셔야 됩니다. 네. 아니 지금 변호사, 회계사, 손해사정사 이 굉장히 따기 어려운 자격증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또 네. 다른 분들 또 있나요? 지금 전국에 저 하나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있으시면 제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 뵙고 싶어요. 솔직히 그 중에 하나만 따면 이제 안 따고 싶을 마음도 들 텐데. 그렇죠. 다 따셔가지고. 와. 네. 공인중개사 또 저희 네. 주변에 하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막 네, 몇 번 그것도 떨어지고 어려워요. 하던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괜히 궁금하네요. 그 중에 뭐가 제일 따기 어려웠습니까?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렵죠. 사실 이게 뭐 경중을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네. 네. 그러면 그 많은 자격증 중에 다 버리고 하나만 남기라 그러면 뭐 남길 겁니까? 뭐 갖고 싶으세요, 제 자격증? 진짜 그거 진짜 궁금해. 아, 진짜. 아무래도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뭐가 제일 됩니까?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제 목적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하기에 가장 부합한 자격증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것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들을 마련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갖고 사실 검색해봤거든요. 네. 녹색창에 검색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사람을 검색하면 프로필이 나오고 밑에 이제 뭐 그에 관련된 그 경력들이 쭉 나오는데 밑에 책이 이렇게 쭉 깔리길래 이거 광고인가? 봤더니 다 쓰신 책이더라고요. 네. 책도 많이 썼어요. 25권 정도 되죠? 네, 25권 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실무서, 이론서, 그리고 문제집 제외하면은 한 10권 정도가 단행본입니다. 잠깐만요. 10년 동안 자격증을 30개 따시고 책을 25권 썼으면 친구 없죠? 한 명도 없죠? 친구 친한 형이 많습니다. 친구 많아요? 많으시죠? 제가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기도 해요? 주변에서 인맥왕이라고 저도 소문이 진짜? 나 있어요. 그래서 나름 지금 고객들도 많이 그래요? 있고요. 네, 실속 없는 인맥왕이긴 합니다. 네. 아니 김현장에서도 일을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작년 말까지 일을 했어요. 너무 스펙왕이네요. 스펙왕. 너무 감사합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책도 많이 쓰시고 예.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시고 네. 본인이 이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어린 시절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어린 시절이 굉장히 좀 어렵게 자라셨나 봐요? 네,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순탄한 삶을 살았으면 네. 오히려 저도 그냥 편한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굳이 구태여 네. 이렇게 많은 오히려 이 자격증 많이 딸수록 많은 짐을 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예. 이제 사업을 하셨어요. 네네.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아주 갓난 아기 때는 되게 사업이 잘 되셨대요. 그러다가 한 8살쯤 그때가 이제 IMF였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건설사의 이제 하청업체였거든요. 모터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도 이제 같이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IMF라서 건설업 경기 완전히 다 망하고 이제 아버지도 망하셨는데 네. 문제는 어머니가 거기에 연대보증을 서신 거예요. 아이고. 지금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그런 거는 절대 도장 찍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동시에 다 거의 파산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집도 다 압류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9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친구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애들 사이에서도 상빈이 망했대 뭐 이런 얘기 돌고 저는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저 고척동에 있다가 상계동으로 끝자락으로 또 이사를 가게 돼요. 이사를 가서도 좀 적응하기가 힘들었던 게 혹시 뭐 사업 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망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누군가가 쫓아온다는 그 압박감이 생겨요. 예. 아무래도 뭐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이게 어떻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집행으로 안 되면 이제 물리적으로도 막 압류, 이렇게, 그렇게 가는데
저희 할머니 집이 있었어요. 할머니 집이 이제 저기 상계동에 이제 14평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방 하나 또 새를 주셨어요. 돈이 없으셔서. 그래서 거실에서 완전 뭐 바퀴벌레 막 기어다니고 이런 데서 5명이 그냥 새우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망다니고 또 학교 가서도 계속 사람들은 이제 놀리고 얘는 또 전화가 왔는데 봤더니 뭐 이게 뭐 아버지가 망했고 집에 아무것도 없고 저 봐라 옷도 이상하고 막 이렇게 놀림을 좀 많이 당했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이 기독교 채널이잖아요. 네네. 제가 모태신앙이고 여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다 장로시고 그리고 다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저는 교회를 진짜 잘 나갔거든요. 계속 나가고 어릴 때부터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떠나자 이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네, 어린 나이에. 다녀봐다 소용없다. 네, 소용없다. 지금 내 지금 상태가 이게 뭐냐.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갖고 되게 힘든 그 어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네. 그럼 어릴 때부터 뭐 네. 알바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겠어요, 꾸준히 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저도 놀라운 게 피자집 같은 데 가면은 전단지 한 장당 얼마 주시는지 아세요? 이게 전단지 돌리는 그래요? 분들 그 장당으로 보잖아요. 안 되겠죠. 장당으로 10원씩 줘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몰래 이제 버리는 분들도 있긴 한데 맞아. 그거 다 걸리면 이제 회수되니까 이렇게 전단지 알바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신문 배달 그리고 뭐 이제 부엌 같은 데서 이제 닦아주는 일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걸로도 하루 벌어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건비가 네. 적죠. 그게 몇 살 때 해요? 그게 9살, 초등학교 10살. 9살 때 어떻게 네.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에 돈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9살은 일을 안 시키잖아요, 보통. 근데 9살이면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 전단지를 9살 때 네. 돌렸어요. 네. 그때 마음이 아팠던 게 네. 이제 그렇게 해도 돈이 안 쌓이니까 네. 제가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이제 90년대였잖아요. 예. 그때 처음으로 그 홈페이지라는 개념이 이제 생겼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때 나무 웹 에디터라는 뭐 특이한 프로그램도 이제 발명이 됐고 네. 야 이거 하면은 너 알바로 20만 원, 30만 원 벌 수 있어라고 누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는 분이. 그래서 야 열심히 하니까 이것도 해봐라 하고 초등학교에서도 그 공부를 시켜줬어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럴 때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직접 광고를 했어요. 네, 홈페이지 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똑똑했네. 난 사람이다, 난 사람. 광고를 해서 20만 원에서 어느 달은 100만 원까지도 벌었습니다. 그래픽도 초등학생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야 이제 돈을 벌 수 있구나. 이제 내 밥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오, 사업자까지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 때 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사업자를 냈어요? 네. 그게 내 집입니까? 네. 아니, 뭐 그때 내시죠, 그거야. 세무 공무원이 근데 미성년자고 이런 케이스가 네, 네. 없다.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그 강북 세무서였는데 처음에는 거절됐어요. 그랬다가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와라 네. 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사업자 등록이 났고 그럼 사업자 대표가 저요. 멋있다. 네, 대표이사 중학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뭔가 이 가시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제 포트폴리오도 한 10개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안이 왔냐면 인터넷 헌책방을 만드는 고등학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고물북닷컴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디에 나왔어요. 실제로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파운더가 돼서 저는 개발자 겸 그 디자이너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안양에 있는 분들하고 사업을 하게 됐고 아 이제부터 난 사업가가 되자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약간 공부만 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10대 시절까지 공부는 거의 안 하고 맨 뒤에서 설계하고 이거 뭐 웹 디자인하고 프로그래밍하고 공부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 디자인 같은 거는 예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도 공부해 보면 그렇지. 이렇게 배치하냐, 이렇게 배치하느냐에 그렇죠, 따라 그렇죠. 색상도 보색으로 하냐, 맞아요. 예, 그거에 따라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건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저한테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걸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로 돈 벌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재가 아니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천재들이 공부를 해서 맞아요. 뭐예요? 베토벤이 뭐 음대 나와서 음악 잘했습니까? 맞아요. 그렇잖아요. 음대 안 나왔어요? 타고난 거. 타고난 사람들은 우리는 안 타고났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은 그냥 공부가 필요 없고 그냥 타고난 것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저는 공부를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필요도 없었겠네요. 뭐. 고등학교도 네.
덕수상고를 먼저 알아봤어요. 왜냐면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사업이 저는 어차피 대학을 안 갈 거고 예. 사업을 빨리 성공시킬 수 있는 10대 때.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을 좀 바꾸면서 고등학교 지원 받을 때를 찾자 이래서 예. 찾은 게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였습니다. 설린 상고였는데 예, 예, 그 이름이 인터넷 바뀌었죠. 고등학교로 바뀌고요. 예, 예. 어떤 지원을 해주냐면 연구실 자리를 주고 우와. 거기에서 사업비를 좀 대주고요. 그리고 홍보도 해줘요. 학교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입성을 하고 제 성적이 좀 모자랐는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랑 사업 계획서를 들고서 멋지다. 그 교장님한테 교장 선생님한테 딱 갔더니 합격이라고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예. 그 사업 계획서를 갖고 이제 벤처 창업 대전까지 갑니다. 벤처 창업이 16살 때 네.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문에 야, 나왔어요. 이거 스티브 잡스 얘기보다 스티브 잡스보다 더한데요, 이거? 그래서요.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네, 인터넷 검색하시면 데모닉스 치시면 16살짜리 뭐 곽상빈과 뭐 5명이 같이 이제 벤처 창업 대전 본선에 나갔다. 그게 나와요. 저희가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아, 대단하시네. 그리고 장관상을 탔는데 거기서 좀 시련이 다가왔어요. 왜요? 일단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사업이 아니죠. 예, 예. 네, 팀원이 5명이었고요. 다 개발자였어요. 예. 그리고 저 포함해서 저는 이제 대표고 부대표가 있었고 예. 다 임원이었는데 예. 결국 다 목적이 달랐어요. 어떤 친구는 이걸 이용해서 유학을 가고 싶어 했고 어떤 친구는 이걸 활용해 가지고 뭐 취업을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이라는 거 자체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이거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지 않냐 네. 서로 논의할 때 세금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원금 받은 거 다 쓰지 않았냐 예. 매출은 나냐 매출도 별로 안 났어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계속 적자 나고 그래서 결국 폐업을 했죠. 음. 그리고 폐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네. 그리고 저 혼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왜 인간적인 관계가 좀 틀어졌나요? 네, 좀 그랬죠. 불화가 좀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시절 얘기죠? 네. 이게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30대 얘기가 아니고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 다니시는 학 시절에.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하셨던 네, 거잖아요. 가장 큰 그러면 실패였어요,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생이었을 네. 텐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같으면 이제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 찾으셨어요? 정말 찾았죠. 근데 그 전까지 이제 교회는 계속 갔어요. 어차피 모태신앙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다니긴 했죠. 근데 이제 나 이거는 그냥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대충 하고 이러다가 그때 깨달았어요. 와, 이거는 내가 이제 극복할 수가 없다. 사람이 다 떠났고 내 주변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살아서 뭐 하나. 네, 진짜 그 생각했어요. 막 떠돌아다녔거든요. 공부도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절 피하고 그래서 와, 이건 나는 이제 이 사회에서 나의 가치가 없나 보다. 이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기계적으로 갔어요. 그냥 저는 예배만 드리고 나왔거든요. 네. 거의.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나는 너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다. 예. 드렸으니 그 능력을 너가 알고 이 사역에 써라. 이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순간 좀 번뜩였어요. 예. 나의 능력을 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뭐 좌충우돌돼도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난 실패를 지금 계속 겪고 있는데 이러다가 계속 걸었어요. 진짜 용산역까지 쭉 걷고 쭉 해가지고 걸어서 저기 상계동까지 걸어갔어요. 그래서 새벽에 계속 생각하고 이거 가출해야 되나. 사실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이런 일이 터졌고요. 네. 더 충격적인 일이 사실 있어요. 예, 뭐예요? 이게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겪으면서 와 그때 계속 울었어요. 사실 뒤에서 난 장남이고 부모님 다 갈라지시고 또 뭐 여동생도 있는데 여동생도 이제 뭐 이렇게 뭐 나갔습니까? 입양 비슷하게 이제 다른 가정으로. 다 찢어지니까 제 입장에선 야 이제 나는 이제 죽는 게 더 편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계속 걷다가 어디 좀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냥 혼자 살다가 죽을까 하다가 가출도 한번 했었다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야, 나한테 능력을 주셨고 나 하나님 아들인데 한번 그래도 뭔가 뜻이 있겠다 해가지고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너 공부해볼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대로. 그 희한하게 공부해볼까를 이 능력이랑 겹쳐가지고 온 거예요. 네. 와. 너의 능력을 키워라. 주변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걸 키우지 말고. 그래서 자격증을 따려고 자격증이라도 따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제가 300만 원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갖고 이제 서점을 가서 그 전기 기사 이런 거는 좀 너무 요건이 많아서 뭐 대학 졸업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외국 자격증 그런 요건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시스코에서 나온 자격증부터 책을 샀습니다. 책이 이만하거든요. 이걸 사고서 시험 등록 기관을 알아봐가지고 시험 등록을 했어요. 네. 그리고 900이 아니고 600점 넘으면 붙는 시험이래요. 네. 필기랑 실기가 있었어요. 필기, 실기 날을 정해놓고 딱 2주로 설정했어요. 2주 안에 이거 못 따면 나는 이 돈 다 태우고 야, 난 죽는다. 이 생각을 하고 이만한 책을 2주 안에요? 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잠을 줄이고 정말 간절하게 전 기도했거든요. 그때 제발 이것만 붙게 해주시면 나 이걸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 섬기겠다 해서 진짜 2주 동안 미친 듯이 봤고요. 이거를 10번을 봤어요. 이거를? 예, 예.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같은 책을 10번. 예, 10번 봤어요. 그 기출문제집이었는데 정확히 기억나요. 한 1000문제가 넘었어요. 10번을 보고 시험장 갔어요. 아무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가 머리에 막 맴도는 거예요. 시험장 가서 비슷한 문제네 하고 막 찍고 그리고 실기도 이렇게 토폴로지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설계하는 거 설계도 해가지고 딱 샌드 버튼 눌렀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점수 나오거든요. 나오면 980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공부를 한 번도 안 하다가 네, 천재들의 세상이야. 천재들이 다 아는 거야. 그게 아주 단기간에 집중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를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3개월 동안 10개를 다 따버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자바랑 프로그래밍이란 프로그래밍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어떤 좋은 일을 하겠다. 그게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나처럼 실패를 보는 사람들 도와주자 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진학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대학 어디로 가셨습니까? 처음에 서강대 법대 입학했고요. 아, 입학을 했다. 네. 그 회계사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법 공부 안 해서 법대 갔는데? 법을 안 하게 된 이유가요. 네. 제가 사업을 했었잖아요. 사업을 할까 아니면 사업자들 도와줄까 막 약간 그 생각을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아버지도 사업하다 망했고 저도 사업하다 망했고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건 사실 변호사보단 회계사다 이 생각을 해서 법대 안에서 회계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법대 학점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수능을 다시 봐서 연세대 경제학과로 옮겼어요. 수능을 뭐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 막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저 연세 학원, 서가강 학원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대학교 얘기하는 거죠? 네. 열심히 해서 여기 힘이 확 빠지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 밤새서 학원 다니면서 무슨 유치원 옮겨 다니는 이거 욕먹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우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고 예. 또 회계사 공부도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